면역력이 약하게 되면 전신으로 이 염증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전신 감염 질환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임플란트라는 것이 튼튼한 뼈에 임플란트를 심어서 이 뼈가 임플란트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충분히 해줘야 됩니다. 근데 이 뼈 양이 부족하면 이 임플란트를 충분히 지탱할 수 없기 때문에 뼈 이식을 추가로 하게 되죠. 즉 뼈의 양이 너무 적어서 이 임플란트를 충분히 감쌀 수 있는 뼈의 양이 부족할 때 임플란트 뼈 이식은 꼭 필요한 치료법입니다. 먼저 재료 원가, 뼈를 만드는 가공 비용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공뼈들은 많은 종류의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같은 종류의 뼈라 하더라도 뼈가 좋은 뼈, 나쁜 뼈, 그 다음에 그 기술에 따라서 같은 종류의 뼈지만 가격 차이가 좀 또 날 수 있어서 뼈이식 종류가 차이가 나고요. 환자분들 입장에서는 뼈이식 비용에 있어서 차이는 의사 선생님들의 뼈이식하는 기술력의 차이, 여기에서 많이 좌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뼈이식 이후에 이식한 뼈가 감염이 되는 경우에 염증을 일으키게 되죠. 그렇게 되면 통증이 입원한다든지 고름이 생긴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면 다시 또 깨끗이 제거해내고 다시 또 뼈이식을 해야 되거나 이런 문제들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사랑니 발치나 매복 치아를 발치하고 나면 그쪽에 아주 큰 빈 공간이 존재를 하게 되거든요. 몸속의 빈 공간은 감염을 일으킬 수 있는 공간 제공을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몸속에 수술하고 잇몸살이나 덮었을 때 안쪽에 있는 빈 공간, 저희는 데드 스페이스라고 합니다. 이 데드 스페이스는 가능한 없애주는 게 좋기 때문에 뼈이식을 간혹 하기도 하고요. 뼈이식을 하지 않아도 연조직들을 잘 봉합을 해서 막아두면 자연적인 뼈가 잘 생성될 수 있는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임상적인 상황에 맞춰서 주치 선생님께서 뼈이식을 하거나 아니면 할지 말지에 대한 것들은 아마 잘 가이드해 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염증이라고 하게 되면 국소적인 염증을 대부분이 많이들 말씀하세요. 그런데 몸이 건강하신 분들은 국소적인 염증에서 치료를 하게 되면 염증이 온몸으로 퍼지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복용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자가면역 질환을 갖고 계시거나 아니면 장기간 항암제를 투여하고 계신 분들, 즉 이런 분들의 공통점, 정상적인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이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연세 많으신 분들도 젊은 분들보다 면역력이 많이 약하시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국소적 염증이 면역력이 약하게 되면 전신으로 이 염증이 퍼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대한 전신 감염 질환으로 확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아주 위험하게 되겠죠. 그러나 적절히 잘 처치하고 예방적인 항생제 투여, 국소적인 감염 부분을 치료를 잘 하시고 전신적인 염증 상태로 병이 확산돼서 치명적인 어떤 병적 결과를 일으키는 것들은 충분히 막을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요즘 들어서는 뼈이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떤 개발된 임플란트들도 많이 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뼈이식을 하더라도 최소한의 양만 뼈이식을 하고 임플란트를 하는 그런 임플란트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어떤 정상적인 뼈로 만약에 좀 만들 수 있다고 하면 훨씬 튼튼한 임플란트를 또 만들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에 맞춰서 환자분의 전신적인 건강 상태, 구강 내의 잇몸 뼈가 잔존해 있는 잇몸뼈의 상태, 그 잇몸을 덮고 있는 잇몸 상태, 씹는 힘이라든지 아니면 또 주위에 남아있는 치아들이 얼마나 튼튼한지 그런 거에 따라서 임플란트를 씹고자 하는 부위의 어떤 요구도에 맞게끔 얼마나 튼튼하게 또 잇몸 상태는 어떤 식으로 마무리를 해야 될지 종합적인 진단과 거기에 맞는 치료 계획을 설립한 다음에 임플란트와 뼈이식을 동반한 치료를 권고드리고요. 무엇보다가도 우리 임플란트라는 치료는 틀니를 쓰는 경우와 비교했을 때는 확연히 기능적인 편리성이나 차이가 있기 때문에 뼈이식이 조금 힘든 과정이 좀 있다고는 하지만 만약에 뼈이식 이후에 임플란트를 잘 치료를 받아서 튼튼한 임플란트 치아를 만드신 이후에는 예전에 정상적인 자연 치아를 갖고 있을 때와 거의 비슷한 저작 활동과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서 먹는 재미가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튼튼한
베스트란 일을 가지고 몇십 년을 더 이렇게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생활을 위해서 그 어려운 기간은 좀 참아내시고 고생을 좀 하시더라도 충분한 의미 있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